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받고 팔기 전에 상담받는 선상담 후 결과를 보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유혁입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새로운 것에 매일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그리고 내일이 어떤 부분이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전의식이 저를 주식에 하게 만들었다고 보면 저는 지금 너무나 설렙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15일부터 30% 변동이 되는데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 그리고 지금 TV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설렙니다. 자, 시장이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30%의 변동폭이 생기더라도 저희가 믿어주신 만큼 그만큼 더 좋은 종목 그리고 대박 종목으로 항상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이 되더라도 저처럼 설레는 감정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월요일날 혹시 압니까? 우리가 그 역사의 산증인 되면서 30%의 상한가를 처음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걱정은 저 멀리 떨쳐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황민영 멘토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시장 흐름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0.57% 상승한 2068.25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상황 지켜보도록 하죠. 자,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442억 원 순매수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들은 각각 416억 원 그리고 67억 원의 순매도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에 의해서 지수는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1.4%대 상승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역시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27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0.21% 상승 중이고요. 현대차 0.36% 소폭 상승 흐름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요 0.1% 정도 하락세, 제일모직은 0.28%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2.5% 상승 흐름 지속되고 있고요. 현재 38만 9,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은 0.93% 소폭 하락세, 삼성 SDS는 0.68%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1.38% 소폭 하락세 진행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SK텔레콤 현재 1.9% 하락세에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 강한 반등을 시도해 주다가 오늘장에서는 소폭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1.4% 소폭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강하네요. 현재 4.59% 상승한 59만 2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상승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혼조세, 어찌 보면 이제 플러스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 분위기가 지수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에 대한 어떤 악재가 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또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미국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지만, 자, 국내 시장은요, 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났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장은 바로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플러스 마이너스 30%, 즉 상한가, 하한가 제도 그 폭 자체가 이제 변경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오늘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자, 주말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만약에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월요일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월요일 시장을 일단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약간 어느 정도의 매수를 그냥 따라붙기보다는 오늘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안에서 그래도 특징 종목, 특징 업종들이 있는데요. 특징 업종 중에서 먼저 증권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 업종입니다. 현재 대우증권이 2.03% 상승 중이고 SK증권은 2.3% 역시 플러스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KTB증권, 골드브릿지증권 전반적으로 증권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강한 매기가 지금 실려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금 증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이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증권주들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쪽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역시도 증권주에 매기가 실릴 수 있게 해주는 한 가지 모멘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 업종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제약주겠죠. 오늘 제약주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체크를 해보면요. 셀트리온이 현재 1.3% 정도 상승을 나오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가 6%대 거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미약품, 녹십자, 유한양행 전반적으로 제약 업종들의 흐름 역시도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강한 업종으로 지금 꼽힐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메르스로 인해서 제약 업종이 부정적인 그런 이제 전망을 보였다. 또는 메르스 때문에 오히려 또 호재다. 해석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약업종 자체가 지금은 성장하고 있는 사업군이 맞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에 대해서 어떤 그 경제에 의해서 경기 동향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일단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제약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텐데 0.5%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21.20포인트로 4.2포인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52억 원의 매도세, 기관이 8억 원의 매도세, 외국인이 6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게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계치가 조금은 한 번씩 잘못 나올 때가 있죠.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1.2% 강세를 나타낸 반면에 다음카카오가 오늘 2.1%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오늘 3.8%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ENM이 오늘 강보합권의 움직임 76,600원 나타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오늘 3.9%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 LNS가 1.4%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화장품주, 그 중에서 원료 종목군들이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바이오랜드가 오늘 11.19%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38,750원을 기록하면서 3,900원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신고가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군도 보겠습니다. 자, 파티게임즈가 오늘 음전환이 됐죠. 0.7%가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형성하면서 71,000원대를 돌파하고 오늘 76,000원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지금 음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크게 들어오는 종목군이었고, 자, 파티게임즈 지분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눈여겨보시면서 지금 이 파티게임즈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중국계 자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기사를 한 개를 봤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거기 메인 기사가 뭐였냐면 바로 상하이 영화제에 우리나라 한류 스타들과 제작자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르스에 대한 공포 심리 때문에 중국에 들어오지 말게 하자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에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제약 이런 종목군들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또다시 중국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메르스가 더욱더 확대가 된다면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우리가 일본에서 뭡니까 원자력 그 발전소가 누출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제품을 조금 기피를 했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조금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미리 조금 예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없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중국인들이 원래 그렇죠. 그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고지하고 넘어갈 텐데요. 전화는 023153에 2611 두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에 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내일 상하암 폭이 월요일 시장에서 변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미팅을 앞둘 때 엄청 설렜거든요. 그 마음입니다, 지금. 자, 오랜만에 이런 감정 집에서도 잘 안 생기던데. 이런 감정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생기네요. 자, 그러면 그 대망의 역사를 앞두고 있는 전날, 금요일 시장에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예, 매수해도 될까요? 043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 노. 사지 마세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노입니다. 시청자님. 자, 0437번님이 문의하셨고요. 크리스탈, 일단은, 자, 주가 자체가 이렇게 기업에 대한 부분을 보기 전에 일단은 움직임 자체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 뽑아내고 있는 과정이다, 그죠?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보자고요. 자, 요거는 기업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차트만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서 이제 뽑아내서 올라오는 과정인데, 자, 요렇게 이제 양봉이 형성될 때마다 어때요? 밑에 보면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형성 안 되는 날에는 거래량이 급감을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올릴 때도 첫 번째 이 자리에서 올릴 때는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고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지만 양봉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양봉, 세 번째 양봉부터는 자, 기관의 매수세로 인한 양봉입니다. 수급의 손바뀜이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상단 자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매집 자체가 봐요. 이 자리에 또 절대적인 지지가 또다시 나타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뽑아내는 과정인데, 양봉이 형성될 때마다 지금 보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집이 잘 된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상단에 있는 부분에서 박스권 영역 안에서 지금 매집이 예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앞에 있던 이 자리, 여기 있던 물량이 아직까지 잔존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뚫을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월요일 장에 만약에 되면 자, 이런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맥점 자체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작정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간다면 월요일 장에서 밀려버리면, 네? 그때는 세력 단가가 지금 얼마예요? 주포의 단가는 얼마예요? 지금 밑에 이 자리 14,000원, 13,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찍고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이 돌파를 할 것 같다라고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중요한 위치, 그 주포의 단가를 잡아서 그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종목이 좋다. 오케이. 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의 주포의 단가가 얼마인가? 그게 1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 사야 됩니까? 아니죠. 밀었다가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4,000원을 기다리셔야 돼요.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지 마시고 14,000원입니다. 14,000원까지 내려오면 사시고 안 내려오면 보내주세요. 어차피 리스크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 관리를 좀 하면서 주식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NH투자증권. 매도해도 될까요? 441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놉니다. 지금은 매도하지 마세요. 매도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자, NH투자증권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13,450원이신데 지금 현재 가격이 12,550원이에요. 그러면 소폭 일단 손실 중입니다. 하지만 바로 전날에 이제 국내가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결과로 봤을 때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권주가 올라가지 못했죠. 그 이유를 따져본다면 첫 번째로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인하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인식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증권주를 과연 사야 될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로 인해서 국내 내수 소비 침체, 이게 결국 기업들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국내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기 어려웠던 그런 이유였고, 바로 이제 증권주 역시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결국은 증권주의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이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상한가 제도 자체가 변경폭이 확대가 되는 그런 날이죠. 역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일단 일시적인 메르스 이 여파로 인해서 증권주가 가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증권주의 하락은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요,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53.6%나 증가했어요. 이렇게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이제 NH투자증권을 포함한 나머지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확인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진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매수 또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나가시는 전략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국내 1위의 또 증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일시적인 업황 둔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짐을 주신 게 그런 것 같아요. 금리가 인하됐는데 왜 안 올라가서 이렇게 좀 머리를 아프게 할까?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없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음 주 정도 부분에서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저는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요, 보유 관점에서 그리고 이전 고점 자리 부근인 17,000원까지 일단 보유하고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창투. 매도해도 될까요? 850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팔지 마세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창투 8500번님이 죄송합니다. 00. 자, 안녕하세요. 대성창투 2,750원에 20%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자, 우리는 항상 똑같은 고민을 항상 합니다. 2,750원 같이 볼게요. 어제 사셔서 어제 이제 제대로 물리셨죠. 자, 어제 이봉을 딱 보면 어때요? 안 살 것 같은데, 내 같으면 안 살 것 같은데, 하지만 장중에는 이봉이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양봉이 형성되죠. 양봉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양봉을 형성했다가 지금 빠졌다가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는 차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딱 내려갈 때, 그때, 이제 이거는 눌림목이구나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대로 또 물리셨고, 팔지 마십시오. 제 대성창투 일단은 명량, 거기에 투자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말은 지금의 실적보다는 트렌드적인 분위기가 맞아 들어간다. 업황이 맞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8500님이 너무 높게 사셨어요. 만약에 이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저 자리인데 주봉을 잠깐 보자고요. 주봉을 보시면, 자, 요 맥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요런 자리가 아니죠. 요런 자리죠. 이제 하단에, 잠깐만요. 요렇게, 딱 보면, 2,400원, 2,500원인데, 일봉으로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요런 자리죠. 2,400원 맞네. 2,400원 정도인데, 요런 거는 이제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하면 요 자리까지 내려오죠. 무조건. 요 자리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사면 돼요. 근데 굳이 이거를 지금 자리에서 사고 이런 거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2,400원까지 내려옵니다. 그 가격까지 버틸 수 있으면 들고 계시고, 만약에 저라면 저는 2,400원을 보고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이 자리를 찍어야지만 반등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신고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매집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종목군이고, 그리고 지금의 업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는 갈 수 있다. 대신 지금은 빠질 수밖에 없는 주가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400원 고기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LG생활건강. 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953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노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자, LG생활건강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기업이긴 해요. 하지만 추가 매수를 할 만한 그 시점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75만 원 정도 가격대인데요. 역시 이제 손실 중이신데 소폭 손실이에요. 주가 이렇게 빠지고 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업들의 흐름을 통해서 주식을 살 때 과거에 강하게 올라가던 그 흐름 이 안에서는 공략을 놓치고 나중에 주가가 밀렸을 때 그때 놓쳤으니까 이번에 한번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LG생활건강에 대한 기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기업이 많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1분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4.5% 그리고 64%의 정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가 밀린다. 결국은 실적에 대한 어떤 이슈가 이미 선반영이 됐고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금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졌던 이유 자체가 이제 화장품 쪽의 그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졌던 건데 역시 메르스 이 얘기 빼놓고는 주식시장 현재 주식시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빼놓고는 얘기를 못 하겠죠. 화장품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메르스에 대한 어떤 공포감 때문에 결국은 화장품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밀려내렸던 게 바로 이제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요.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LG생활건강 자체적으로 이제 성장이 올 때 항상 M&A를 통해서 성장해 왔던 기업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업체인 엘리자베스 아덴에 대한 인수를 고려했다가 결국은 엘리자베스 아덴은 인수를 안 했죠. 그리고 인수한 게 바로 이제 차인박이었습니다. 이때가 결국은 신의 한 수였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결국은 차인박을 통해서 화장품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확대시켜 나가면서 결국 지금의 호실적을 기록하게 된 거였죠. 제가 LG생활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강연에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10월 달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 가격대가 바로 49만 원 정도의 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현재는 70만 8천 원 정도의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LG생활건강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좀 싸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 이걸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냥 무리하게 매수 접근은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아직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 시점이 나오게 된다. 그럼 조금 더 내려왔을 때 그 시점은 65만 원 정도 자리 이 부근에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LG생활건강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 시점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다음 달 정도 부근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은 현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는 보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자, 모델이 김수현 씨죠. 참. 저희도 김수현 씨하고 어딘가는 닮은 구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죠, 그죠? 네, 눈 2개, 네. 코 1개, 입 1개. 우리들이 좀 닮은 건가요, 그러면? 네, 닮게 닮았겠죠. 네, 미안합니다. 네. 자, 빨리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도전비주원 매도해도 될까요? 400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팔지 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요즘 이제 방송을 보면서 제 종목을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말없이, 빠지면 그때부터 폭풍 문자를 많이들 보내시는데, 자, 더존비즈원도 제가 이 12,000원에, 대박 플러스 시간을 통해서 요걸 12,000원에 지금 편입을 해 있는 상태고, 지금 종목군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이제 17%, 18% 정도의 수익이 났죠. 자, 그래요.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수익을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만큼 또 대박주가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요즘에. 자, 요 종목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내면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요런 종목군 다시는 또 12,000원까지는 또 안 내려와요. 12,000원 안 내려오고, 이제 요 가격대는 이제 역사 속의 가격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요 종목군은 지금 자리에서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일단 16,000원은 가요. 요 자리까지는 가고, 그럼 그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봤을 때는, 그때는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는 1차적인 매도가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 자리 자체가 지금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버히팅이 조금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밑에서 지지를 받고 가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여기서 올라가면 좋죠. 그렇게 근데 주식은 가지 않아요. 항상 N자형,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 이상 그렇게 잡아 드릴게요. 내일 한 번 더 양봉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이 말을 듣고 지금 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시청자님들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제가 12,000원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벌써 18% 이상의 수익이 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면 안 되죠. 자, 지금 자리부터는 홀딩 가지고 있는 자의 영역대입니다. 홀딩 하시고 1차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혹시나 종목군이 빠져서 내려온다면 그때는 요 자리 13,000원대 다시 내려오면 그때는 팔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의 이 봉 의미 있는 봉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물산. 엘리엇 요즘 말 많죠. 매도해도 될까요? 711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냈습니다. 매도하세요. 자, 지금 15,000원 가격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다고 지금 나왔는데, 15,000원이면 지금 도대체 언제 매수를 하신 거죠? 지금 일단 현재 가격이 71,300원인데요. 자, 일단 삼성물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지금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삼성물산 쪽의 합병 비율이 너무 낮다.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해서 삼성물산의 그 주주 중에 엘리엇 매니지먼트 쪽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합병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이런 과정에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취소가 된다면 합병 비율 자체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과정 안에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한번 단기적으로 튀어 올랐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삼성 쪽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삼성물산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KCC로 매각을 해서 우호적인 그 지분을 확보를 해서 결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이런 과정 안에서 결국은 이제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단기에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런 게 다시 이제 실망감으로 쌓여버린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삼성물산에 대해서는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슈들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삼성물산을 과연 지금 사서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큰데 이걸 과연 버틸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저는요, 좀 안정적인 주식을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변동성이 확대가 돼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삼성물산 쪽에 불리한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충격 감당하기 어렵겠죠. 저는 이렇게 시장 안에서 흔들림이 강한 종목, 그리고 시장 안에서 너무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가치 있는 기업을 사세요.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그런 가치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다시 한번 시세
시세가 강한 시세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결국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관점에서는 삼성물산은 매도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전화가 와 있다는데요. 전화 먼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예.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비아트론, 예. 비아트론이요? 예. 예, 비아트론.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14,950원, 예. 14,950원이시고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 예. 상담하셨지 않나요? 예? 상담은 처음이세요? 예,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시고요. 예, 비아트론도 얼마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거 누가 추천했는가 보네요. 추천받은 거죠? 예. 예, 아니면 어머님이 이 종목 30% 사기가 힘듭니다. 예. 아, 그래요? 예. 뭐 이게 추천을 수익이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수익이 나겠습니까? 수익이 납니다. 어머니. 나겠어요? 예, 수익이 납니다. 뭐 일전에도 제가 비아트론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예. 그게 어머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딴 분하고도 그때 전화 상담할 때도 우리가 언제 했었냐면 요때 했죠. 요때 빠졌을 때 팔지 말고 예.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자, 예.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빠질 때 파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오를 때 예. 팔아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도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자, 저가 권역 자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아트론이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입니다. 아시죠? 예. 하지만 이게 LCD, 이제 LCD 같은 경우에는 캐시코어에서 점점 죽어가는 입장이라면 지금은 UHD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비를 납품한 업체들은 지금부터가 고성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업황적인. 예. 그러면 지금은 경기만 회복된다면 주가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아트론이 밑에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꿇고 난다 12,000원부터 지금 시세를 한번 뽑아내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파동 안에 놓여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종목군을 만약에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샀다 라고 표현을 하려면 이 12,000원에 사셔야지만 기가 막히게 잘 샀다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기가 막히게 잘 산 건 아니고 그냥 예. 그냥 사봤다가 되는 거예요. 높은 데 사줬죠. 그렇죠. 이게 예. 이때 사셨을 거예요. 이 21선 요게 지지가 되고 예. 이러니까 이제 예. 비중 실어서 자, 추천이 나왔겠죠.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했겠죠. 그런데 요렇게 쉽게 가진 않아요, 주식이.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은 여기에서 곧장 올라가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눌렀다가 간다는 생각으로 좀 더 보유를 하세요. 결국엔 어머님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네. 얼마 정도나 갑니까? 얼마 정도나? 예, 들었어요, 어머니. 목표가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래, 고쳤어요. 제가 예. 들었다니까. 자, 일단은 요 자리 16,500원을 이번에 올라가면 뚫습니다. 예. 아, 자, 그래요? 어머니.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요. 이런 고가 권역을 뚫기 전에 항상 페이크가 존재합니다. 예. 한번 빼줘야지만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 가격대 16,000원을 보고 올라간다면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1차적 목표가는 16,500원에서 17,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예. 만약에 어머님의 속을 좀 더 썩인다. 그러면 예. 그때는 2만 원대까지 저는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예. 예. 그럼 일단 2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1차 목표가 16,500원, 2차 목표가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멘토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로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시죠.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한미약품요. 한무약품이요? 44만 원에 50% 샀는데요. 44만 원이요. 네네. 네, 50%요. 뭐지, 가격 조정폭이 와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지 여쭤보려고요. 일단 뭐 수익 중이시니까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한미약품을 좀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44만 원 좀 높은 가격에. 네. 제가 1월 달에 강연회 했을 때 추천 종목이 바로 한미약품이었거든요.
아, 네. 네, 그때가 1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한 500% 정도까지 딱 올라왔는데 네. 추가적인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요즘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뭔가요? 계약주인 거. 메르스요. 네. 메르스요. 네, 제가 끼워 맞춘 거네요, 지금. 네. 네, 메르스 바이러스가 지금 가장 큰 이슈죠. 네. 근데 한미약품 쪽에서 지금 제약품 중에서 지금 네. 임상 실험 중인 게 바로 이제 당뇨 신약이에요, 그죠? 네. 네. 그 제품이 지금 임상 2단계 임상 이상에 지금 진행 중인데 에페글레나 타이드라는 그 제품입니다. 네. 그런데 그 메르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요 당뇨 환자한테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사실 한미약품이 오늘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닐까 전 그렇게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의약 업종, 이제 제약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이제 리베이트 뭐 쌍벌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약가 인하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들이 다 소멸되고, 올해부터 강한 성장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건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느냐? 장기로는 분명히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장기로는요. 왜냐면, 네, 우리 결국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의약품에 네.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제약 업종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성장 여력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다만 주가의 조정이 나올 때는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나라에서 제도적인 어떤 장치 그런 이제 장치가 나올 때 그럴 때 주가가 흔들리게 되는데 그럴 때 만약에 뭐 주가가 지금 현재 50만 원 정도 수준이지만 분명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주가의 하락으로. 하지만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고 가시느냐에 따라서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 실현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를 일단 보고 계시죠? 저는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 선에 어느 선 매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에 그럼 한 대한 2달 정도는 더 가도 되나요? 2달이요? 네. 네, 뭐 기간을 좀 짧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고령화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 네. 네, 일단 한미약품은요. 그럼 2달 정도 일단 생각하신다면 2달 정도는 들고 가셔도 됩니다. 들고 가셔도 그리고 되고요. 이제 네. 월요일부터 가격 조정 그게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이 오른 거 막 확 내려가고 그런 건 없나요? 이게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단계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일단 시장 안에서 네. 제약업종 자체가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네네. 이제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한 2달 정도라도 들고 가실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분명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번에도 다음 주 정도에도 올라가다가 흔들리는 자리는 나올 텐데 그 정도의 자리는 버틸 수 있으시다면 2달 정도까지 일단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위쪽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50만 원인데요. 목표 주가는 한 55만 원 정도? 네, 네, 55만 원 정도 일단 목표 주가로 가져가 보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서울 반도체. 자, 매도해도 될까요? 452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은 노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참 서울 반도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잘 가는데 서울 반도체가 많이 빠졌죠. 자, 서울 반도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매수 단가가 얼마냐면 38,8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세요. 38,800원이고 딱 이 떨어지는 가격에서 이제 이때부터 급락이 이제 나타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빠져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좀 보유를 하세요.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자, 이 LED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흔히 누군가는 많이 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군 자체가 이제 크게 탁탁탁탁 튀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앞에 있는 이런 매집에 대한 봉 자체를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됩니다. 매집에 대한 매집이 가격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매집에 대한 가격권력 자체가 이 하단권력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이건 기술적 반등이죠. 네? 기술적 반등이죠. 하지만 지금 주가는 다시 한번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이 14,000원짜리 밑에까지 내려와요. 예, 아쉬운 말씀이지만 이 자리 밑에까지 한번 내려옵니다. 크게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 밑에서 내려갈 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려갔을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은 손해가 크세요. 그래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 밑에서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십시오. 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험 10년이에요. 보험 원금 되려면 10년 걸립니다. 여러분, 은행 이자 1년에 2%예요. 서울반도체 망하진 않아요. 예, 그럼 밑에 가격권역에서 지금 뭐 70% 정도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이거를 팔고 나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가격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단가를 많이 낮춰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자, 요 종목을 제가 응용을 해서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이죠. 셀로메드 요런 것도 보면, 요 어때요, 요거. 지금, 자, 요렇게 보시면요. 요런 게 이제 매집에 대한 봉입니다. 요렇게 이제 매집에 대한 봉이 올라오고 하면,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급등이 나타납니다, 항상. 자, 요런 자리가 요렇게 이제 매집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 밑에 보면 또 매집이 한번 이루어지니까 요게 이제 요렇게 요것도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이제 저가 권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결국에는 요 밑에 자리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자, 요 가격은 이제 세력이 매수를 한 자리죠. 그 가격이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뽑아내죠. 예?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고가 권역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지만 주포는 항상 밑에 자리를 공략을 하고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매집이 이루어진 자리는, 자, 요 자리까지는 내려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14,000원 밑에, 그리고 12,300원까지도 한번 찍겠죠. 그러니까 그때 조금 많은 매물을 조금 매수를 해서, 그렇게 좀 주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아쉽네요.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자, 빨리 다음 종목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대한해운 매수해도 될까요? 하나구 하나 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대한해운 매수하지 마세요. 자, 이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 대한해운을 매수해도 좋을까요? 아니면 삼성테크인을 매수해도 좋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주 영리하신 분입니다. 저한테 종목을 선택해달라고. 자, 일단 대한해운은 아닙니다. 네, 대한해운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들어가도 된다면 네, 삼성테크인은 예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저는 좀 그래요. 분명히 삼성테크인을 제가 추천드렸던 그 시점 자체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계속 쳐다만 보신 거였고, 이제 와서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한번 사봐야 되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천드렸을 때 그 시점을 보게 되면은, 원래 이 시점이었잖아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삼성테크인은요, 분명히 삼성 쪽에서 이번에 이제 하나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름이 또 바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삼성테크인이 과연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 이미지에서 하나로 넘어갔을 때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거 우려감 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테크인이 하나로 넘어가게 된다면 국방사업 쪽에서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훨씬 더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쪽에 대한 사업 부분 자체가 전체 매출액에서 거의 60% 이상 차지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 쪽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삼성테크인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너무 비싼 데서 사면 안 되겠죠. 물론 지금이 비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부근에서는 삼성테크인이 한번 눌림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대는 한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 이 자리에서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이 구간대 안에서는 매수하시면 돼요. 알죠? 오늘은 매수 아니고요. 다음 주 부근에서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삼성테크인 매수를 하자.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대한해운을 매수하시는 것 자체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 흑자 전환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폭 자체도 감소해요. 네, 감소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선 대안책으로 본다면 삼성테크인이 대안이 될 겁니다. 따라서 다음 주 부분 눌림목에서 매수 접근하실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바이로메드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네요. 3, 2, 1. 예, 저는 예스, 파세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운이 좋았습니다. 예, 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종목이 내일 올라갈 확률과 빠질 확률, 뭐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내일 빠질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50대 50입니다. 자, 다행히 14만 5천 원에 샀는데 주가가 올라서 다행입니다. 결국에는 이 시청자님도 아이고 성공 확률은 50, 실패 확률 50이었는데 다행히도 착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확률이 올라가는 확률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요. 오늘 제가 이제 응용을 하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게 뭐였죠? 이 밑에서 이제 매집에 대한 양봉이었죠. 매집에 대한 양봉인데 요걸 주봉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봉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크게 놓고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한번 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어디서 매집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요 자리에서 많이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밑에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요런 자리 밑으로 한번 내려가자마자 가파르게 올라오죠. 그럼 여기에 요 봉, 요렇게 이 거래량은 무조건 세력 단가입니다. 자, 6,800원, 6,900원이에요. 근데 그 자리부터 지금 주가가 얼마가 올랐냐? 18만 8,900원. 제 아는 지인이, 전문가인데요. 이 종목 100만 원 간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그분이 맞춘 걸 못 봤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종목 지금 파시고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버히팅이 좀 많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분석을 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시세를 뽑아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세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주말에 강연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대구 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자,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메르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상한가 제도 30%로 확대가 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저도 무릅쓰고 가는 만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상공회의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역사의 또 뒤안길로 가게 되네요. 월요일에는 또 다른 역사, 또 다른 시장이 우리에게 또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푹 주무시고 월요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